먼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몇 가지 받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충남 당진에서 정주원 선생님이 질문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대한 기업 기능을 선택해서 지역역이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그런 운영권이 아니라 주민이 이제 뽑는 그 당진에서 세 차례 그 입법을 세계 운영에서 그걸 운영했는데 한국에만 특정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신청연이라는 데서 그 실시를 했어요. 거기서 한분 그 경찰가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보고 거기 유명한 시장이 하는 그런 제입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신청연이라면서 굉장히 포스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연장이라는 게 이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이제 시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마법이 또 생겼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면에서 이번들이 그 특혜로 주민들이 선출한 선생님 갑자기 말씀이 안 들리는 면장을 임명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현재 있는 읍면행정사무소가 주민의회가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직선제가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는 거다. 즉 면사무소 공무원들,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위상을 줘야 되는데 그 한 방법으로 읍면장 직선을 고민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협화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네, 제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 6월 63차 원래 세미나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은 의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고 읍면의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리 면접을 우리 손으로 뽑아도 별로 할 게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얘기가 다소 이론적이라면 이번영 대표님 얘기는 굉장히 생생하죠. 독립운동단체인 신간의 조직에서 활동했던 분이 초대 홍동연장, 직선 초대 홍동연장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저도. 예, 뒤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이 또 한 번 질문을 주셔서 교수님 저 질문 정민규 선생님이 주신 질문 답변하시고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은 저희들이 읍면 자치 공동행동 출범할 때부터 논의를 했던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읍면동이 같은 그 풀뿌리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일상 단위로 작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읍면자치를 이렇게 분리해서 논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읍면동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 내부 토론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이런 논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당사자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 조직이나 활동가들이 이 농촌 문제 해결의 한 해법으로 이 자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보자라는 취지가 발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현재 이제 동해 문제는, 동지역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주제의식하고 농촌 읍면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주제의식이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 읍면의 문제는 자치로 일단 풀어보자라는 이제 이러한 당사자 운동들이 출발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는 현재 농촌 읍면보다는 동지역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이 면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제가 방문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도시보다는 자치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대부분 면장들이 초대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보니까 익숙한 거지요. 그 구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문위원들이 익숙해져 있으셔서 오히려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거나 본인들이 보조금 아닌 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원점에 오면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령층들도 조금 더 낮고 권리의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지역의 주민자치회는 현재 제도로서는 굉장히 제한된 활동 범위를 주고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스스로 의제를 찾아내거나 또는 그런 의제를 직접 실천하는 것에 굉장히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읍면의 자치를 활성화시키거나 자치권을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제도적 방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그 의제에도 보면 주민의회와 주민자치회를 단계로 놓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조금 더 나간 걸음으로 주민의회를 생각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민의회라는 것은 현재 자치단체인 군의회, 시의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의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치단체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준자치단체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주민의회라도 우리가 좀 목표로 지향해보자. 이런 정도의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읍면동이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것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과 역할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은 저는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지역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 참여의식이나 수요가 상대적으로 동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의제 중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의제는 읍면동이 같이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지역에는 동지역에 없는 국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 또는 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면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사회 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한은 같이 배분할 수 있지만 실천 활동의 모습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쌤이 질문해 주신 저 내용은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 논의에서 나오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동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지만 실천의 요소에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 동지역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오히려 도시지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특히 구청 단위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라든지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은 농촌의 군지역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동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조금 더 긴밀하게 결합되고 윤대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주민자치 영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지역에서도 주민자치 운동이 벌어지겠지만 이미 쪼그라들어 있는 농촌에서의 읍면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들의 시급성,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읍면을 기본으로 저희가 자치권 확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시간이 항상 참 짧아요. 또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씩 소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강의 아니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잃었던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씩을 얘기해 주시고 왜 그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소감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그럼 제가 여기 앞에 푸른주 선생님부터 마이크를 쭉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받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저는 어쨌든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유도운도 웹진에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자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지방자치나 이런 거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민주주의와 읍면자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상식적인 또 법치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그 우리 사회에 지금 나누어진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 다른 방향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홍성신문에서 취재차 나온 김우솔 기자이고요. 이번에 읍면자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취재가 아니어도 계속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제가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6년차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가 뭔지를 마을에 찾아다니면서도 해보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는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쓰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 이렇게 공동 행동을 해야 되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준비가 서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까 얘기한 거 말고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 받았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백승종 그 역사 교수가 어딘가 쓴 거를 봤는데 정확한 원인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제시대에 그 행정구역 개편이 실패했다 그렇게 봤더라고요. 동의하시는지 싶은데 그분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조라든가 이런 견고한 마을 공동체 때문에 그 행정개편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 동의하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옥입니다. 네, 주민자치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가 더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를 우선 자료를 보고 좀 되게 충격을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좀 실행하는 조직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중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좀 찾아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런 읍면자치가 이루어졌었구나. 노동촌에 사는 청년으로서
좀 배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자리가 저는 홍성구청 친환경 농정발전 기획단에서 일하는 황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자리의 의미를 느끼는 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다는 데 큰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김하영 우리 회장님, 우리 홍동영 주민자치회하고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단도 같이 왔다 하는 것에 큰 보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학회 운영위원 이민형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중에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읍면의 현대적 가치에서 커뮤니티 가치 첫 번째 커뮤니티 가치에서 로컬 지향성이라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참석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농촌 소멸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지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로컬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 도시재생이나 다른 문화도시나 이런 데서 로컬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컬 브랜드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로컬의 문화나 역사나 예술이나 이 다양한 방면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제도적인 거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이 경제적게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겠다. 어쨌든 같이 이게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 교수님이 로컬 지향성을 말씀을 하셔서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갔으면 좋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홍 대표님이 질문 주신 거 포함해서 황정규 교수님이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을 읽어드릴까요? 소감입니다. 저에게 남은 단어는 얼굴이 보이는 자치입니다. 자치를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가 생각해 보았고, 내가 참여하는 모임과 단체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험부터 쌓고, 그런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치의 역사를 알고 나니 좋은 의지가 생겨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민 교수님 정말 질문도 좋았는데 그 말씀의 소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저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래서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 오늘 발제 자료 안에 그 PPT 안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보이는 자치가 농촌에만 중요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얼굴이 보이는 자치가 우리 일상을 민주화하는 거거든요. 또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토론과 소통과 공론 또는 공공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돈이 지배하거나 권력이 지배하거나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구조니까 상호 소통이나 참여나 자존감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관계들이 굉장히 왜소화되거나 혁신만 남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는 그것을 이렇게 접점을 찾아주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그게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아렌트적 의미의 행위로서의 정치다. 정치라는 게 그 인간이 하는 굉장히 고차적인 관계 맺기의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 아렌트라는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노동이나 작업하는 것과 행위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하는 자치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바로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저는 더 심해진다고 보는데, 격심한 우리 사회 정치적 갈등, 또 정치적 분열,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호 혐오, 이런 우리 사회의 말기적 증상들이 격심해질 거라고 지금부터 저는 이해합니다. 이 대선이 그것을 마무리하는 국면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얼굴이 보이는 영역, 우리 일상 속에서 자치활동 또는 이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때 결국은 지금 우리의 그러한 그 분열과 갈등은 중앙 권력을 가지고 국가 단위의 지배권을 가지고 결국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굉장히 의미가 없거나 우리의 일상을 형해화시키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전 국민이 이 중앙 정치만 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우리의 관계들이나 우리의 일상이 결정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보고 그걸 자꾸 중앙정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일상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이념이 달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공통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문제를 서로 정치 이념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을이고 면이고 생활 단위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해질 때 중앙 정치가 만들어내는, 또는 정치 이념의 과잉이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불행한 정치적 균열과 혐오를 극복하는 힘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은면자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기 적었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그 뜻이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제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접근 방법. 저는 아까 우리 정민규 선생님 저기 이야기에 제가 워딩한 20-30% 정도는 될 때 이게 제도화되더라라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도를 시범사업이나 모델은 하향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또는 법률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시범사업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 단위의 주민들의 요구와 실천이 우선이다. 그들 사이에 자치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거나 들어본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 생기면 또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거나 아니면 더 다른 왜곡을 만들거나 또는 중앙 정치 권력이나 정당들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되는, 우리는 지역정당도 지금 불법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제를 담을 수 있는 구조는 전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즉 중앙정당, 중앙당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중앙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왜곡된 문화를 가진 나라. 중앙이라 하면 왠지 전체주의적인 걸 떠돌리는 문화가 되어야 민주적인 문화인데, 우리는 중앙이라 하면 뭔가 결정하는 다리고 힘 있는 데고 좋은 데라는 이상한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버린 나라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같이 다루었던 이 역사 안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이 읍면자치 공동행동 또는 풀뿌리 읍면 단위의 시민의회를 또 추구하는 활동 단체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개헌도 읍면 단위에서 시작하자는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맹아적인 모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통해서 일상에서 사람들, 주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그게 10%를 넘을 때가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발언하고 소통하고 또 소규모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만들어서 같이 뭡니까? 학습하고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됩니다. 소위 중앙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사회 민주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 분권으로 지난 20년 동안은 해석해 왔는데 사실은 그 지방 분권은 또다시 자치단체 장들의 권한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읍면장 직선제도가 우선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 도지사, 단체장에 대한 지나치게 과대한 권력 집중을 관습적으로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다시 좀 우리 일상을 재구성시키는 읍면동단위의 민주주의 문제는 또다시 단체장을 직선하는 문제로, 읍면동장을 직선하는 문제로 시작 안 하면 좋겠다. 설명은 제일 쉽습니다. 그게. 설명은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회와 같은 집단적 의사 형성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분과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일상적 주민들이 자기 의제들을 찾아내는 경험들과 효능감을 많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과 같이 2천만 원짜리 주민자치회, 뭔가 아시죠? 주민참여 예산 1년에 실링 2천만 원 주고 요거만큼 총회하고 요거만큼 분과활동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어때요? 그거 보조금으로 제가 집행하다고 눈코뜰 새 없이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단계의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음 단계로 갈 때 주민자치회는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100년의 역사 이상의 역사를 살펴봤듯이 읍면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라는 것이 가지는 자기 권리, 고유한 자치 권리를 키우고 행사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권한이 하나하나씩 확보되고 실천되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혁명적으로 무슨 자치단체를 만들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모티브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5,000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로컬 지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청년들이 살아갈 다음 21세기는 중앙이 아니라 로컬이라는 방향에서 제모색을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중에 잘못된 자료, 아직 제가 좀 더 다듬어 보고 좀 더 검토해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해서 오늘 일단 제가 정리한 대로 발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도 말씀드리고, 구자인 박사님께서 여기 책줄창에 책 2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책이 제가 이번에 이 자료 정리하면서 발견하고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들을 좀 구해서 읽으시고, 한 권은 한 800페이지 돼서 엄두가 안 나시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발제한 자료는 저 800페이지 되는 자료를 일독하고 찾아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이 저기에 보면 지배와 자치라는 윤해동 선 책이 사실은 우리가 동이죠. 우리 마을, 전통적 마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을 읽으시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더 풍부히 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 자치에 대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최소한 140명은 만들어져야 1,400개 읍면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상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읍면 자치를 말할 수 있는 이 발화자가 되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